네, 안녕하십니까. 최형제입니다. 정치는 형제처럼 시민을 형제같이 최형제가 해내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천막보다는 컨테이너가 조금 더 수준이 있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아예 저는 미쳐있기 때문에. 네, 대화 내용으로 보면 거의 당선되시고 나서 지금 선거 뒷얘기 듣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북치기 박치기 3.0 드디어 처음 방송을 하게 됐네요. 선거 방송으로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전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는 후보 우리가 안 말리고요. 가는 후보 안 잡습니다. 처음으로 대망의 후보가 되신 분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완산 획정은 아직 안 됐지만 최형제 후보 선거 사무소 예비 후보 저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형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정무팀장. 아, 장작패던데? 예, 아까 장작했어요. 잘 패더라고. 아이고, 정무가 그런 거야? 정무가 영어로 표현하면 리베로입니다. 리베로. 축구에서 리베로. 네. 최영재 예비 후보 영어 좀 하십니다. 네. 그 정도도 영어 되는 거야? 굉장하죠. 아, 좋아. 그리고 그 옆에 순수 유권자의 한 분으로 우리 고훈 씨도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분은 근데 참고로 바람권이 없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처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최영재 예비 후보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있어 보인다, 우리. 네. 예,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 완산 의뢰 유권자 여러분,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병신년 아마 병나지 않고 신나게 살은 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병 안 날래도 정치 때문에 병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하는 사람이 또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치가 뭐냐, 왜 정치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여쭤봅니다, 저한테.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질서 있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는 질서 있게 배분이 안 되고 있죠. 아마 상위 10%가 우리나라 66%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서민들은 담배값 인상에 골치 아프고 그것 때문에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재벌들은 천조가 넘는 사내 보유금을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불공평하고 아주 불공정한 사회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게 바로 질서 있게 배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배분하는 것 그리고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이 남한의 면적은 9%잖아요. 9%인데 인구는 50%, 돈은 한 80% 정도, 정보는 한 90%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역에 사는 사람은 거의 삼류 시민으로 되고 있어서 이거는 프랑스 표현을 하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고르게 분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바꿔내는 것,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것.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사람이 힘들다 하는데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다. 아예 힘들다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 이게 대부분인데 저는 그 사람들을 손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치 하고 싶습니다. 이게 최형제의 정치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는 형제처럼 또 시민은 형제같이 이런 구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정치 하고 싶어서 정치하는 건데 최형제를 국회로 또는 정치인으로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정치인 한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희망을 줄 수 있구나, 괜찮구나, 잘 뽑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거의 대선 후보급인데? 예, 최형재 예비 후보의 모두 발언에 대해서 한기표 정무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근래 들어서 예. 형제 형 이
모두 발언 비슷한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들은 것 중에 네. 가장 훌륭한. 아 그래요. 예. 네. 일단 잘 시작. 정리된 네. 뭐 마치 뭐 연습을 한 듯한 네, 그런 뭐 시작이 예. 좋네요. 예. 예. 훈훈한데 캠프가 예. 아까 밖에서 하던 얘기하고 좀 다른데? 아 근데 저는 이 캠프 와가지고 인상이 너무 좋은 게 일단 컨테이너고요. 네. 컨테이너를 조립을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광장같이 비닐하우스로 만드셨는데 좀 획기적이고 이것도 시간 나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네, 이따 하세요. 네. 자, 일단 최영재 예비 후보의 지난 활동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시민사회가로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네. 전북 환경운동연합, 전북 시민운동연합, 그리고 전주 아름다운 가게, 노무현 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 뭐 이거는 현재 그리고 현재 아름다운 가게 고문으로 쭉 하고 계시고 또 거버넌스 활동으로 대통령 자문지속 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또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위원,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그리고 전주 희망연구원 대표이십니다. 그 외에도 정당, 언론, 경제, 교육, 생활체육 뭐 사실 여기에 다 담아내지 못한 얘기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최영재 후보의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거나 SNS를 타고 들어오시거나 검색을 하는 유권자로서의 그런 어느 정도의 노력들은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 잘한다. 네,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캠프 얘기 할 얘기 많다 그랬죠? 일단 이 캠프가 네. 밖에서 들어오다 보면 여기가 지금 이동교 들어오다 보면 네. 있는 곳인데 거의 랜드마크 수준이에요. 아. 그러니까 부지가 밖에서 보면 너무 시작부터 막 아니야. 이 부지가 이게 노른자 땅이야 이게 서부신 시가지에 네. 노른자 땅인데 이걸 이렇게 큰 대지를 네. 밖에서 보면 정말 휘황찬란한 이 대지를 대지 230평입니다. 들어가세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 무상으로 임대한 게 아닌가 어디 힘을 쓴 거 아닌가 이거 이 불법 건축물이거든 이게 딱 보도 이게 대충 컨테이너 받고 가운데 비닐하우스 치고 시작부터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이걸. 이거는 정무팀장님이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면허세 전주시청에 냈고요. 네. 전주시청에 이 건물로 가능하다고 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자문 구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 네. 해서 한 정확히 적법한 절차를 적법한 거쳐. 절차에 의해서 그다음에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최영재 후보가 가까운 인맥과 네트워크 이런 또 인품 이런 거에 의해서 마지막 좋다.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이 예.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뭐 표현 좋은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엇나가는 이런 게 있다고요. 선거법에는 바퀴가 달리지 않은 이게 고정된 건물이면 어느 거나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건축법에는 바퀴가 달려 있으면 건축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사실은 또 거꾸로 그렇게 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또 있기는 하는 건데 우리는 아주 선거법의 법의 맹점을 잘 이용해서 선거법에도 건축법에도 아주 합법적으로 또 제가 이제 할 일이 입법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제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축법과 선거법의 그 맹점을 적절히, 이용해서 아니 아주 잘 맞게. 근데 이게 밖에서 보면 휘황찬란한데 안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와 보면 컨테이너로 잘 만든 공간이긴 해요. 우리 김수길 선생이 이게 밖에서 뭐 휘황찬란하다 이거는 뭔가 좀 한쪽만 보는 거지. 절대. 보는 건 주관이니까 아니, 놔두세요. 밖에서는 이게 뭐지 이러고 있어요. 저 화려하거나 뭐 휘황찬란한 이런 게 아니고 그 고급화 전략을 포기하신 전혀 거예요? 보지 않고 뭐지 왔다가 들어와서 그래도 아늑하네. 그렇죠. 보는 것보다는 낫네. 이런 평가가 다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제 나중에 또 SNS 평가를 우리가 또 하겠지만
이번 이 선거 전략이 얼마 이기려고 악심을 먹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딱 느낌이 뭐였냐면 이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천막당사가 떠오르는 저도 그거 봤어요. 그렇죠. 네. 천막당사가 떠오르는 그래서 네. 아이디어를 거기서 내온 게 아닌가. 이게 좀 맞아요. 혁신적이에요 이게 나름. 그 얘기 다 나왔습니다. 뭐 천막당사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좀 업그레이드해서 천막보다는 좀 컨테이너가 조금 더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준을 좀 높여서 준비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네, 대화 내용으로 보면 거의 당선되시고 나서 지금 선거 뒷 얘기 듣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실제로 네. 도전자이고 아 그렇죠. 도전자 입장에서 밋밋하게 네. 아주 무난하게 준비하면 무난하게 진다 이런 지난 강박- 선거에 예 그렇습니다. 패배 교훈인가요? 교훈인가요? 그런 강박관념이 사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뭔가 다른 모습을 좀 이슈가 될 만한 그게 단순하게 이슈나 이런 어떤 공학적인 이런 측면보다 시민들 눈높이에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접촉하고 그렇죠.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또 시민들이 근데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어떤 관심의 대상이 좀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어떤 준비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되고 네. 이 치열함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거기에 기본적인 건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과 함께 하려고 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또 내가 바로 시민이다. 내가 특검층이 아니라 시민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논의 과정에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점차 완성돼 가는 거였죠. 네. 어찌됐든 이제 그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런 필승의 의지가 보여.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준비를 좀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읽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그 전개될 방송을 좀 간략히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은 최영재 예비 후보의 좀 인생사를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 임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일단 그 먼저 최영재 예비 후보 하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 선거에서 네. 좀 고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본선을 못 올라간 네. 경우도 있고 경선에서 다 계속 네. 낙마하신. 전주시장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 전에 시민운동가로서 활동들을 매우 네. 열심히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운동가 아직도 이렇게 네, 그렇게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정치 쪽으로 걸음을 옮기신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환경연합 사무처장 또 시민운동연합 사무처장 뭐 총선연대 집행위원장 등등 아주 시민사회단체 실무 책임자로서 네. 한 10여 년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민운동 경력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상근하면서 또 그때 당시엔 지금은 이제 상근자들이 일정하게 보수도 좀 약하지만 있지만 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전업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게 한 10여 년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는 10년 하고 난 다음에 2004년에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오래 한 독재하는 대통령도 뭐 몇 년 하면 물러가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혼자 실무 책임을 10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건 새로운 사람이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민단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그 문제 제기가 성과를 이룬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천 자연하천 문제는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게 이제 성과를 냈는데 뭐 그런 것이 이제 성과라면 성과인데 그러나 많은 제안을 했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10년 그만두고 나니까 그런 제안도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특히 이제 제가 2000년, 2004년 그 총선연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낙천 운동을 했는데 네. 제가 환경 운동을 했지만 이 환경만 오염된 게 아니라 제일 오염된 것이 정치더라. 정치가 오염됐고 거기가 개혁의 병목 현상이더라. 이런 속에서
당신이 또 내가 한번 해서 좀 고쳐오면 어떻겠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하고 있는 차에 이제 그만두기도 했고 또 이런 모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았던지 또 많은 분들이 좀 하자 총대 메고 한번 가자 뭐 이런 제안이 있어서 네. 저질렀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는 충분한 준비나 당선을 뭐 그냥 당선하려면 어떻게 기술을 벌이는 이런 건 전혀 모른 채 전략적인 그런 거 부재한 전혀 상태에서 모른 채 예. 그냥 좋은 순서 의지를 가지고 의지는 충만했으나 준비는 덜 됐죠. 내 의지를 받아줄 네, 것이다. 네. 그리고 제가 시민운동 할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죠. 그런데 깨졌죠. 네. 한 10년 걸렸죠. 예, 지금까지 벌써 깨지고 온 지가 10년 됐습니다. 자, 어찌됐든 시민운동가로서의 비판적 기능보다는 현실적으로 참여를 해서 네. 뭔가 네. 주체적으로 네. 네. 잘못된 것들에 대한 내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치면서 사회를 좀 바꿔보려고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출발은 금방 고백을 하셨듯이 진정성만 있었던 거지. 네. 의지와 진정성. 진정성만 있었고 뭔가 이 선거라고 하는 거를 바라보는 뭐 기술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전혀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한 것이 최근에 그 싸가지. 네. 이번에 컨셉 좋아요. 우리 스타일이야. 이야. 우리 스타일이야 컨셉은. 뭐 요것도 저 이따가 정책 부분에서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만큼 좀 준비를 단단히 하셨다라고 하는 느낌은 좀 들어요. 네. 탄탄해요? 네. 이번 대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낙관하십니까? 뭐 물론 쉽진 않겠다라고 시작을 하시겠지만 예. 아유 어떻게 손석희 같아. 손석희 같다.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상대들이 강하고 또 좋은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나와 있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은 최영재. 네, 본인이 그 얘기를 못 하고 네. 있어. 좋은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고 제가 아니라면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한두 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군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네, 그 좋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관심을 받는 네. 지역이기는 한 걸로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나 그래도 제가 하는 게 좀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확신은 이 지역을 있고, 위해서. 예. 네.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저를 그동안은 신임을 못해서 이렇게 신임을 못해서 자꾸 낙선 시켰지만 이렇게 자꾸 만나면서 너 진정성이 있구나. 이제 할 때 됐는데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시고 있고 또 저도 정책뿐만 아니라 사람도 좀 숙성이 좀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네. 또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기도 하셨고. 예. 그 본격적인 선거 관련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지나온 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인생의 변곡점이 있다면 세 지점만 한번 짚어보시면 요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최영재의 인간적인 향기를 물씬 풍길 수 있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네, 개인사.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얼마나 뭐 효도하고 이런 계기가 별로 없었겠죠. 근데 효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또 제가 언제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이제 아프신데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매주 고등학교 다닐 때 매주 갔거든. 갔는데 다음 주는 친구들하고 놀기로 약속을 아직은 했어요. 나이가 네, 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갔다가 엄마 저 다음 주에는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마당 지나서 감나무를 손을 딱 잡고 그래 잘 가라 하고 손을 흔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임실 3개입니다. 삼계. 네, 임실군 3개면 박사마을이죠. 네. 그렇게 왔는데 일요일 날 왔는데 수요일 날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최형재, 예.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일어섰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느낌이 왔구나. 예. 그러니까 부고가 그때는 이제 부고로 전보가 온 거죠.
학교로요. 예, 학교로. 그래서 이제 뭐 임종도 못했지만 아무튼 저희가 남는 건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잖아요. 친구들하고 논다고 한 게 아니라 시험을 본다고 하고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거짓말은 안 하겠다 하는 게 제가 했던 인생의 변곡점이라면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고등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저는 굉장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집에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향교 정교하시고 또 아버지 한학자시고 이게 보수적인 집안인데 그래서 부모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 삶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다른 방향의 삶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됐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저는 그게 또 하나의 변곡점이죠. 그 시기가.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물론 그 시기를 똑같이 대학에서 네, 동기들도 같이 겪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네. 그런 생각이 좀 타올랐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없을까요? 대부분 우연이죠. 대부분 우연. 그 시절에 갔는데 선배가 야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거 공부하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연히 시작된 거고 거기에 푹 빠져 들어갔던 것이 이유 아닌가 싶어요. 예, 특별한 제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처음부터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분위기였고 그때 괜한 책임감이랄까 이런 거에서 뭐 열심히 참여하게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시민운동까지는 또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제가 결혼도 거의 마누라가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거의 부담 없이 했거든요. 뭐 어떻게 했냐? 돈 안 들고. 네. 돈도 진짜 안 들었지만 마누라 살림은 당신이 책임지셔. 나는 사회 개혁을 해서 내가 책임지겠어. 사회 문제. 여성표 잃어버린 소리 아닌가? 아닙니다. 네, 그랬는데 그 정도 부담 없이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시민운동도 이제 뭐 그때 이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일정한 형식적 민주주의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민운동으로 전환이 됐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기에 즉 2004년에 이제 시민운동을 그만두고 2005년부터 정치를 한다고 시작하는 이것도 제 인생에서 상당히 새로운 경험이 변곡점이 아닌가. 이 세 가지가 저한테는 지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 오늘 손석희 그 접신한 정규정이 훈훈하구만. 아니, 과도하게 훈훈한데? 아니, 사실은 인생 얘기하는데 딴지 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좀 몹쓸 사람이지. 네, 그렇죠. 자, 우리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면서 본인은 그 형수한테 그렇게 결혼했으면 지금 큰 딸이 지금 남친이 있어요. 네. 근데 인정을 안 해요. 남친을요. 네, 남친 인정. 정작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서.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서 네. 내가 해봤으니까 정말 좀 거시기해요. 혹시 남친이 정치라나? 남친이 정치 뭐 아니 우리 저 한기표 정무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가정사는 잘 모르는데 전혀 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는 체를 안 해요. 전혀 아는 체를 안 관여. 해. 아예 관여를 안 한다고 하는 게 그냥 철벽을 치고 넌 놈이다. 어찌됐든 최근에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따님들이 네. 또 열심히 또 도와주고 계시고 네. 막간을 위해서 우리 따님들에게 뭐 방송이지만 네. 편지 한번 훈훈하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함의 마지막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요거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겨울왕국이니까요. 아니 글쎄 가족들에게. 제가 이제 딸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둘째는 2학년이고 저 아내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저 때문에 이제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대학교 2학년, 4학년은 이제 취업 문제로 2학년은 또 자기 꿈이 이제 얘도 학생회 활동을 하니까 할 일이 많을 텐데 또 이 사람도 살림을 이제 저 아내도 살림을 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휴직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도 제 남편이 그러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일단 접고 자기들의 꿈 이런 걸 접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특히 제가 취약한 곳에 제가 지금 20대, 30대, 40대에서는 어떤 경쟁자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가 제가 많이 져요. 네. 그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저를 아직 신뢰를 덜한 측면도 있을 거고 또 현역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취약지구를 집중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오는 얘기는 반응이 참 좋다. 그래서 은근히 기대도 되면서 또 이제 자식과 부모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옷을 든든하게 입거든요. 근데 얘들은 옷을 안 입어요. 그리고 춥다고 해. 그냥 안쓰러워 죽겠는데 괜찮아 이러거든요. 못 입으라고 하면 화내. 오늘도 목티를 입었으면 좋겠는데 VT를 또 입었더라고. 나도 추운데. 나도 날씨도 추운데. 근데 이제 젊은이가 인정하고 싶지만 또 그 새끼라고 그런지 잘 인정이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라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을 텐데 접고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만큼 신뢰를 주었구나. 딸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선거에서 이렇게 베린 사람도 많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가 이회창 예를 시절. 들면 뭐 서울의 고씨라든지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맙고 아까는 문 열고 탁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정치 잘하려고 나를 이렇게 시키는 거야. 정치 잘해야 돼 이러고 가더라고. 그런 각오를 더 다집니다. 오, 훈훈하네. 네. 따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전번을 따고 그래. 아니 직접 전화 한번 해보려고. 010 아니 찍어주세요. 010에 찍어주세요. 이거 앞으로 나가면 되니까 되니까. 010에 번호를 외우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네. 큰 딸입니다. 예. 이거 전혀 지금 뭐 예상 못 하셨을 건데 과연 따님도 그렇게 전화 안 받을 생각하시는지. 수도 있어요. 예. 훅 갑니다 우리. 예. 아빠 전화로 해야지. 예? 아니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으면 이제 나가리지 뭐. 예.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최용재 예비 후보 따님 되시죠? 네네. 네,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라고 하는 소셜 방송인데요. 네. 예, 지금 최용재 예비 후보하고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네. 따님이 지금 같이 아버님을 도와서 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다. 네. 예, 그러시면서 내가 가족의 신뢰를 정말 잘 줬구나. 네. 예, 이런 자평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네. 예, 아빠한테 불만이 뭐예요? 아빠한테 불만이요? 네. 욕하시면 편집해 드립니다. 요새 쉬는 날도 없이 맨날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그렇지. 그렇지. 추운데. 추운데. 아니 근데 추운데 묵 입고 가지 왜 브이넥 입고 갔어요? 옷도 없어요. 옷도 안 옷도 없어요. 맞아. 이야. 맨날 추운데 왜 춥게 입냐고만 해요. 그래요. 예. 자, 뭐 저희가 갑자기 연결을 해서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 집에서 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다정하시고. 아유 진짜. 에이 그런 뻔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나 다 듣고 있다. 네? 진짜 다정하시고. 예. 아무데나 머리만 대면 잘 주무시고. 예. 예, 피곤해 쩔어 계시고. 네. 예. 너무 좋아요. 그래요. 유머 감각은 행복하고 좀 사실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예. 예. 아니 근데 분위기가 따님하고 굉장히 친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나는 그런 척 생각하는데 저 네. 친구는 모르겠어. 예. 자 마지막으로 네. 어찌됐든 이제 가족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예비 후보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네. 또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빠가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멋있고 또 엄청 잘하실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아침잠도 포기하고 네. 취업도 미루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겠고 아빠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힘내서. 네. 그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예?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셨군요. 네, 아예 저는 미쳐있기 때문에 오, 야. 정도 화이팅! 그래요. 어찌됐든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파이팅 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방송 분위기 이렇습니다. 진짜 이거 갑자기 이렇게 연결을 전화를 해버리네 진짜. 예,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훅 가니까. 예. 제가 사실은 남친 얘기도 물어보려다가 참았어요. 얘기 너무 길어질까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자한테 연결했는데 네. 배우자가 욕해가지고 예. 후문에 거의 소송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 딸로. 예. 아, 근데 확실히 요즘 대세는 그 직계 좀비속 중에 딸들이 그렇죠.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찌됐든 이렇게 숨겨져 있지 않으면 괜찮은데 최태원. 지금까지 예비 후보 최형재 후보의 어찌 보면 인간적인 모습들 또 가족이 응원하는 모습들 또 따님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아름답네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 과정에서 음악이 하나 브릿지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자 본격적으로 이 선거 관련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일단은 우리가 하나하나 봅시다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뜯어 봅시다. 일단은 지난번 진 얘기부터 해야죠. 일단은 네. 진 얘기부터 해야 네. 이번에 준비가 어땠는지 알지. 어떻게 하면 집니까? 아, 멀리 가지 말고 네. 10년 다 까지 말고 네. 4년 전만. 아니, 4년 생각합시다. 전부터. 4년 전 총선. 예. 방심하면 지네요. 아니 그게 너무 아니 어떻게 하면 아니 저 정확히 말할게요. 어떻게 하면 본선도 못 갑니까? 부족하면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좀 네, 설명드릴게요. 억울하신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반성 많이 했고 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후보가 6명이었어요. 네. 후보가 이번에도 한 6명 되지 않아요? 아니 너무 아니, 우리 당에 6명. 당 우리 안에서만. 예비 후보만. 네, 네. 당에서 6명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여론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를 그렇게 안 쳐주더라고요. 이 맞아요. 가능성이 없는 후보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기도 생겼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명 처음에 1차에서 탈락하고 다시 2명 또 1차에서 탈락하고 최종 2인까지 예, 가셨어요. 최종 네, 2위까지 맞아요. 갔죠. 그게 사실 더 야구릅니다. 네, 사실 갔는데 그거 야구릅니다. 거기 가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거기 가니까 이제 가지더라고요. 최형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갔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억울했지. 사실은 여기는 당연하게 받고 저는 최종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 생각과 유권자 생각이 그런 거지. 맞아요. 지지자는 늘 지지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이동하는 건데 저는 저를 지지할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운이 좋았던지 어쨌든 그 4명에 떨어지신 분 중에 3분이 저한테 지지 선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구워 삶으셨습니까? 인격이죠 그거야. 네, 살아온. 전혀 아, 그럴 것 같아요. 접촉도 안 해. 제가 이제 하면 김한자 후보는 접촉을 했어요. 예. 그때 김한자 후보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하다. 예예예. 그때는 이제 그분이 흔쾌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인터뷰할 때는 많이 회한이 있었는지 그 눈물을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그분은 고마운 사람으로 입력이 돼 있습니다. 예,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지지선을 해주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당시 완산을의 시도의원들이 또 지지선을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여론이 쫙 올라가서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월 7일 정도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보통 주목받지 못하던 후보가 최후 본선 2인까지 그러니까 2인까지 갔으면 탄력 받아서 돼야 되거든요. 탄력가야지. 근데 이제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도상인 것 같아. 이제 논리적으로만 하면 제도상으로는 제가 이제 3월 7일 날 이렇게 지지선언 이렇게 받고 날짜를 다 기억해.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경선은 3월 12일 했다고 이틀간에. 네. 근데 선거인단은 언제 모았느냐?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은 거예요. 이틀 동안. 아니 2월 20일, 아, 8일 동안. 28일까지, 전에 29일까지 10일간 모은 거예요. 10일간.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제 논란이 있었지. 논란이 왜 있었느냐? 이게 두 명만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모으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결선 나간 사람만 모으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모은 걸 이렇게 사고파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랬는데 네. 그때 이제 당 방침은 여러 후보가 모아야 당이 확산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공감하고 이제 갔는데 그때 모았는데 그분들이 저는 여론에 반영될 줄 알았어요. 여론이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 때로는 최영재를 지지할 사람도 정진권을 지지하려고 모은 사람도 그날 여론 좋은 사람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론이 그때 한 10% 이상 앞섰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봤는데 상대편이 워낙 조직적으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 또 뭐 여러 설이 있지만 그건 뭐 제가 진 사람으로서 핑계일 뿐이고 저는 그분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또 제 장점을 충분히 살렸어야 되는데 그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때 되면서 그 큰 손을 찾아다니는 오리를 봉하지 않나. 역시 내 스타일로 바닥을 기고 표를 줄 사람을 만나러 다녔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많은 표를 갖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분들을 한 일주일 찾으러 다닌 것. 그러면 이게 그때의 경험으로 얻은 교훈은 뭡니까? 그 교훈은 돈이 많아야겠다 이런 거 아닐까? 예, 뭐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다. 누구에게 돈을 줬으면 저는 틀림없이 다른 달란트를 줬을 거다. 얼굴을 주셨겠죠. 아, 감사합니다. 왜 예. 저래 저 사람 그 저거? 사람이 지금 근데 얼굴보다 머리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확실한 느낌을 받았고 제가 그때 이제 반성한 건 제 장점을 잘 살려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그때는 내가 될 거다. 이제 내가 사실 주목도 못 받던 사람에서 네. 최후의 2인까지 네, 갔고 갔고. 그러면 이제 난 바람 불어서 네. 될 거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다른 후보들 중간에 탈락하시는 후보들 만나서 그 지지표 내가 받고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아니라기보다 이제 제가 이제 거기까지 왔고 탈락한 후보들이 사실은 탈락한 후보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죠. 정말로 네. 사람 그렇죠. 거의 신의 경지에 올라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도와주시니까 여론이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들 협의회에서 또 결정해 주니까 여론이 올라간 건데 저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래 왔으면 이제 그분들을 더 다지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또 다른 큰 손들을 찾으러 다닌 거지. 그래 시간을 많이 허비한 거죠. 이 방송 들으면 그 큰 손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나 그게 뭐 저는 이제 분석은 그렇게 하니까 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네. 게 조직에서 좀 밀렸다는 느낌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올해 조직에는 탄탄하게 올해는 이제 제가 경쟁하는 후보는 이제 현역이니까 공조직이 튼튼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 2년 전부터 1대1 면담을 계속 했어요. 1대1 면담을 그래서 하루에 한 5명 정도씩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인생 얘기도 하고 뭐 사는 얘기도 하고 이분들이 지금 많은 힘이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도 또 해주고 있고 그분들이 사람을 끌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공조직은 제가 볼 때 저한테 당원 조직, 예, 아니, 공조직이라 하면 당원 조직 중에서 이제 당원 조직도 있고 뭐 시도의원도 있고 뭐 협의회장도 있고 이렇지 않겠어요? 그 당의 공조직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빠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시도의원들도 다 그분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현역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경쟁 후보가 유력하다. 그러면 그분하고도 또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도 주고 정보도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좀 탄탄해져 가고 있고 또 기대도 좀 받고 있구나. 이런 건 스스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예. 지난 총선에서 최후의 2인에서 결국은 고배를 마신 건 네. 가장 결정적 이유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안 하세요? 그것도 한 이유는 될 수 있을 아니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왜 않으세요? 자꾸 그쪽을 몰아가지? 아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저쪽이 돈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 지금 농약사 빚 많아. 가장 중요한 건 빚을 땡길 때까지 땡겨봤어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여튼 제가 판단이라든지 이게 부족한 거고
뭐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 나쁜 돈이 아니라 예. 선거를 치르는 아니, 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자금력이 필요하니까. 자금 문제는 우리가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돈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는 특히 할 수 있는 게 더 없잖아요. 많이 필요 없다고. 사실은 더 많이 필요 없는 거고 또 돈 못 쓰는 사람 쓸지도 몰라. 갑작스럽게 안 써본 사람은? 안 써본 사람은 갑작스럽게 생기면 사고나. 그러니까 저는 뭐 어차피 쓸 수 없는 거고. 자, 예. 지금 정부팀장님 얼굴이 굉장히 굳어지시는데요. 예, 뭐 아, 좀 답답하셨나봐요. 아니 뭐돈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고 그런데 우리 농약사도 경험해봤겠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꿈을 못 이루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이룰 정도의 돈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뭐 좀 그런데 하여간 뭐 좀 많으면 좀 편하겠죠. 근데 아니, 그 당시에 4년 전. 4년 전 4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더 좀 부족했고 좀 그런 아픔이 좀 있었죠. 그러면 그 얘기 나온 특히나 김에 우리가 또 경쟁했던 후보 쪽은 네. 아픈 얘기는 좀 뭐- 많은 편이니까. 아픈 얘기는 살살 넘어갔어. 예. 좀 많은 편이고 우리는 좀 부족한 편이었고 그래서 네. 부족했고 되게 이제 그 선거철에 저는 이게 한국 정치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출판기념회예요. 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출판기념회 그렇게 시선을 곱게 보질 않습니다. 이건 뭐 허가낸 수금 같은 느낌도 있고. 아닌데 예. 뭐 수금 맞아. 근데 혹시 출판기념회 뭐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뭐 알고 질문하셨나요? 저는 아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셔가지고. 출판 기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저를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저는 안 합니다. 그럼 순수 후원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에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때는 한번 했으니까. 아니 4년 전에는 했는데 네.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 않았어요. 또 제가 한 번 정도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정리도 좀 해볼 필요도 그렇죠. 있고 네. 너는 뭔 주장을 할 건데 그래서 너는 이런 주장입니다 한번 보여줄 것도 있었고 물론 순기능도 있으니까요. 예, 그보다 지금 더 성장하긴 했지만 그보다 더 보여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정도면 됐겠다 싶기도 하고 게을러서 못 쓰신 건 아니고요. 또 글이야 뭐 있지만 근데 상당히 그 실무적으로 시간도 좀 많이 들어요. 출판 기념. 대필 하시면 되잖아요. 대필. 돈 있으면 대필도 되는데 요즘. 정부팀장 뭐 하시는 돈이 거예요? 없다니까. 돈이 뭐 그런 데 쓸 돈이 없다니까. 그거는 저는 뭐 몇 줄 쓰는 것도 제가 글을 좀 사실은 감동적으로 쓰지는 못해요. 좀 드라이하게 스트레이트성으로 주로 쓰는 편인데 그래도 하여튼 뭐 제 스타일이니까 제가 씁니다. 제가 쓰는데 저는 후원금이 1억 5천 거둘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1억 5천을 할 수 있는데 1억 5천 정도 후원금 거치면 선거를 충분히 치를 수 있어서 따로 출판 기념회나 이런 방식으로 부담을 주기는 싫었고요. 네. 또 그게 아까 수금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미지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는 후원금 1억 5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모으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출판 기념회도 안 하고 또 다른 것도 안 하고 또 이제 개소식이라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아름아름으로 올 수 있게 하고 다만 오로지 법적으로 보장된 후원 테두리 안에서. 예만 할 건데 네. 지금 후원회는 안도현 시인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래서 10만 원씩 내면 이제 세액공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구걸하시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께서 사실 1,500명만 10만 원씩 내면 1억 5천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지금 그런 후원에 네. 관심 가져주시면 네.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다음에 돈 때문에 떨어졌네 뭐 이런 우리 김수길 선생이 이야기한 그런 비판은 그런 안타까움 당하지 않도록 제가 은행 아는 차장님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땡볕 떼어드릴까요? 후원금 관련해서 정무팀장님에게 30초 동안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계좌를 꼭 부르세요. 네, 정말 이거 특혜예요. 네. 계좌를 못 외워. 정부팀장이. 아니, 계좌는 저희가 계좌는 따로 저 입힐게요. 우리 뭐 이렇게 자막은 안 나. 예, 입힐게요. 오디오 방송 나중에 우리 기술위원님께서 네. 기술적으로 좀 넣어주시고 예. 우리 안도현 시인께서 저번 대선 지고 나서 시를 안 쓰셔요. 지금 시를 안 쓰시고 정권이 바뀔 때까지 시를 좀
뭐 안 쓰시겠다 하면서 이제 잔문을 쓰시죠. 그러신 분인데 그렇게 옳고 그 고드신 분이 그 우리 최영재 후보 후원 회장을 흔쾌히 맡아주셨어요. 맡아주시고 또 연락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하고 그런 분이 후원 회장을 맡고 있는 후원을 한다는 것은 꽤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세액공제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그 후원회를 마감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좀 도와주셨으면 절박한 모양입니다. 네. 아니 본선에 못 나가도 세액공제 받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래요? 자,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가 될 사람한테 계속 돈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닙니다. 고민해봐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전까지의 과정, 낙선에 대한 얘기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최영재 예비 후보께서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또 주장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 저는 이제 그 강조하는 건 어떤 그 한정된 자원을 질서 있게 배분하는 것, 네. 지역 균형 발전, 이제 정말 힘든 서민과 함께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정치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비전이 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비전입니다. 비전이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법을 공정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 그리고 또 지역 발전을 견인해 달라는 것,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지역 발전에 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정말 연구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다만 이제 도와 전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자료는 많이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발표하면 짜집기다. 또 뭐 짜집기에다가 또 뭐 다시 올려막기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지금 검토를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하고 있고. 예.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질서 있게 그 배분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경제 민주화가 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데,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자리가 지금 많이 없고, 네. 또 성장을 해도 고용 없는 성장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는 물론 가치는 크게 고부가 가치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는 전체 인구의 70%가 농사를 지어도 쌀이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10%만 농사를 지어도 쌀이 남아 돌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게 먹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산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고부가 가치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많아졌는데, 가치는 커지고 있는데 소수가 일을 해도, 근데 다수는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면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도, 삼성이 뭐 애니콜을 만들거나 뭐 어디 냉장고를 만들어도 소비를 못하면 그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치를 실현했는데 소비가,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망하게 되는 이제 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대부분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비를 공적 영역에서나 일정하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유지되고 기업도 유지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복지 제도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소득부터 시작해서 여러 뭐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본 소득부터 시작해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해서, 저는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우리 사회가 앞으로 흐름상 이 망하게 생긴 이 흐름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제 그 구체적인 안별로는 네. 또 따로 이렇게 말씀. 아니 그러면 예.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전 국회의원이 국가 전체의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동의하는데, 실제 유권자들은 이게 어떻게 지금 완사들이 나오시잖아요. 완사들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그림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유권자의 의식이, 물론 유권자가 원하는 걸 다 해야 되는 게 이제 정치인의 운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한 가지만 잠깐만요. 예. 제가 엊그제 그 선거를 많이 치러보신
치러본 그 선배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역 의원 보좌관하고 술을 먹었죠. 예, 술을 먹으면서 좀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지역 공약에 대해서 좀 그 제가 이제 맡은 일이 있으니까 아무리 잡부라지만 그래서 좀 이 공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구체적이고 이런 공약 하지 말아요. 나중에 그 매니페스토 오히려. 매니페스토 맞습니다. 네. 매니페스토에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루에 그 강하게 막 어필하고 막그 책임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서 좀 두리뭉실하고 좀 구체적이지 않게 이렇게 좀 빠져나갈 것도 이렇게 공약을 하라고 그래서 그 말이 옳은가? 우리가 지금 그 공약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싸가지 그거예요. 네.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세무구조공단. 그렇죠. 예, 세무구조공단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나중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공약 하지 마. 그러면서 그 지금 초선 그 의원 그 보좌관이 니네가 아직 선거를 안 치러봐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반간계에 빠진 게 반간계. 그 예비 후보님의 의견을 아니, 우리 후보님한테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아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공약일수록 구체적이고 다만 이제 실행 연도를 또 현실적으로 이제 맞춰가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런 구체적인 공약이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우리 유권자들의 고민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어요. 유권자들은 사실은 정권 교체나 또 그 지금 여당이 너무 싫으니 좀 바꿔줘라. 니네들 단결해서 바꿔줘라.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 좀 잘 살게 해줘라. 그렇죠. 나 국민이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도로 놓으면 잘 삽니까? 또 이명박처럼 주식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주식이 올라가면 서민들이 잘 삽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 표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공적 영역에서 쉽게 말해 누리 과정에서 누리 예산으로 인해서 10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산을 안 줘서 이게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훨씬 중요한 거라고. 주식을 뭐 3천만 원, 아니 뭐 몇 배를 올려주겠다 이런 건 사실은 몇 사람 소수에게 이익이 가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혹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 유권자들은요. 유권자들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정치행위라는 게 이게 아까 배분하는 거고 이 책임이 있는 게 정치고 이런 사람을 뽑아내는 게 선거인데 선거 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이해를 대변해 줄 사람으로 뽑을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내 이해를 대변해 줄 사람은 노동자는 노동자가 대변해 줄 거고 농민은 농민이 대변해 줄 거란 말이지. 근데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부러운 사람을 찍어요. 그런 자기 롤모델을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명박처럼 막 공사에 돈 버는 사람, 주식 장사에서 돈 버는 사람, 이런 사람 막 찍어 돈 벌고 싶어 해서 그걸 찍는.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 우리 편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도로 내준다, 뭔다, 이런 공약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 공공 영역에 이런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 보편적 복지로 이게 만들겠다, 이런 거는 서울에만, 경상도에만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공약이 저는 좋은 공약이고 지역 공약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올려주고 이런 건 서울에 몇 사람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눈에 띄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경상도 가면 도로가 뻥뻥 뚫렸는데 전라도는 아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전라도도 도로는 잘 뚫렸어요. 다만 도로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생김새가 다른 거예요. 그쪽은 좀 잘 되고 여기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낙후도라든지 개편까지 예산을 지원하도록 싸워서 만들어 오면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님, 도지사님 또 이렇게 이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협의해서 또 지역의 가장 우선순위로 이 동네부터 하자. 지금 효자동이 너무 발전되어 있으니까 신시가지 중심으로 하지 말고 다른 데 좀 하자. 그러면 그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해서 해나가도록 해야지. 내가 진짜 이런 건 책임 못 지는 거든. 내가 전주 국회의원이고 완산 을의 국회의원이 되는데 완산을만 몽땅 살려놓으면 그러면 완산 갑 덕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협의하도록 하고 저는 그 법적으로 국회의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가 그런 공적 영역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고 다만 이제 선거에서 지역 그 공약도 있으니 그걸 이제 모집하는데 아주
뭐 동네 의견 들어보니까 어디 저 옥성 앞, 저 중인리 옥성 아파트 뒤에 후문에 도로를 좀 내달라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 내준다고 해야죠. 그런데 일단 네, 내가 다 내줘야 되냐? 좋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검토 좀 해주라.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거기까지 좀 해줬고, 저는 우선순위는 나라 좀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아까 보편적 복지 또 경제민주화 수준에 맞게 좀 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맞게 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경쟁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뭐 그래도 어떤 3,000점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그 지금 저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안 맞는 이런 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중요한 요지로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에도 아직 그 점심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교육적으로도 지금 우리 여기가 이제 교육적인 그 수준이 상당히 높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관사들이 좀 그렇죠. 관심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 교육과 관련해서 원래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현재 진보 교육감과 코드가 좀 맞는 편이에요. 예, 그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어보세요.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셔서 예,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거는 좀 맞춰 좋은 안을 좀 맞추려고 이렇게 합니다. 난 질문을 예. 내가 금방 한 질문이 내가 스스로 뿌듯한 게 지금 예비후보님께서 굉장히 이 톤 속도도 빨라지고 톤이 높아지니까 뿌듯하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지금 대구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게 지역 발전을 요구하는 건 예산 심의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정운천 씨는 대표적으로 지난 총선 때 나를 10% 이상 지지를 해주면 15%인가 이상 지지를 해주면 내가 1,000억을 끌어오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 헛공약이든 어떻든 아니 안 됐으니까 안 끌어와도 되지. 공격적으로 한 게 있어요. 아까 난 떨어지고 나서 배운 게 많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한 게 있어요. 아까 전무팀장님이 얘기하신 것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역 공약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일을 하겠다라는 걸 지역민이 정말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자리를 거짓말입니다. 일자리 늘린다는 게 우리 지역에다가 삼성을 현대를 유치한다? 거짓말이에요. 기업은요 우리가 유치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돈을 10원만 벌쓰면 지옥이라도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오는 건데 현재처럼 서울의 규제를 풀고 이렇게 하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제를 강화해야 지난 몇 년 전에 이렇게 기업이 왔던 것은 서울 경기 지역의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슬슬 풀어버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규제를 하고 막아내고 플러스 알파. 예? 아니 그러면 기업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근데 기업이 온다 한들 일자리가 생기느냐? 현대제철 왔는데 일자리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온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냥 필요한 일자리는 예를 들면 기업 같으면 환경 부서가 필요하고 안전이 중요하니까 또 어떤 그 기업의 식당, 학교의 급식소 이런 데는 영양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누리 예산 잘 줘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배치돼야 되고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배치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지역에 살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주식 얼마 오르겠다 이런 거는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안 만들어지고 돈이 오히려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때로는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정치로 바꿔야 된다는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어려운 큰 틀에서는 네, 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것이 100번 이해가 되는데 얘기를 이제 좁혀서 좀 들어가 보면 자 여기 전주 완산 을에서 네. 가장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완산을에서 네. 주민들이 아니요. 본인께서. 제가 예. 아니 그러니까 완산을을 대표하는 그 정치인으로서 네. 전주를 또는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전주에 어떤 도로 조그마한 거 만들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금방 한 대로 그런 클들의 경제민주화
또는 저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저는 그런 주장을 특히 이런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방송에서 저는 또 시간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걸 오히려 설명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현안이나 구체적인 문제는 아까 삼천 명수화 사업이라든지 모악산 주변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또 친환경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거 그다음에 주변 그분들이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있어요. 도로가 이제 내리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내리막길에는 열선을 깔아서 이렇게 좀 눈이 아니 정말 굉장히 필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요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세하게 저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네. 듣고 있는데 그런 건 차근차근 할 텐데 네. 그거는 제가 아니고라도 시의회에서 또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저는 우리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낙후도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고 서울로 중심되어 있는 거를 끌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걸 큰 틀에서 정말 싸납게 해놓으면 네. 그에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거기에 우리 유권자들이 또 응원을 해줘야 저런 사람이 제대로 정치하는구나 응원을 해줘야 더 신나게 일하고 그래야 지역으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조금 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동네에다 이거 한다 쌈 놔주고 이렇게 하면 동네가 더 쪼그라들고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관점의 네. 전환을 네.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최영재 후보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전주 완산을에 어디에다가 열선 그거 깔아드리겠습니다. 그거 이 지역에 길 놓겠습니다. 거기 다리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시적으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거시적인 틀 안에서 전주 혹은 전라북도를 놓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녹아들도록 녹아들도록 그게 하시겠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도록 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5대 행복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입이 좀 말라가지고요. 잠시 좀 쉬었다가 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